수도권 집값 반등 어려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수도권 집값 전망에 대해서 현상 유지 18% 추가 침체 17%, 반등 7%, 내년 이후 반등 13%, 내년 이후에도 침체 27%, 모른 무응답 18%.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자, 부동산 시장이 무관심하다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부동산이 오를 거야 라고 그런 게 각인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집을 사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은 집값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관심 갖는 사람이 5%였다가 10% 증가했다. 2배잖아요. 2배로 증가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2배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 집을 사는 걸로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23 준생은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겠습니까? 저는 사고 팔고 한 경험이 많아요. 네, 많은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정신 나갈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 속에서 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진입을 한 사람들은요, 특히 다주택자로 포지션을 이렇게 맞춘 사람들은요, 항상 회복장과 상승장 때 웃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매수를 했고 다주택 포지션으로 갔다고 해서 단기간에 1, 2년 안에 막 웃고 나온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화 신고 들어가고 나올 때 구두 신고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근데 구두 신고 나오는 타이밍이 저는 1, 2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2년으로. 저는 지금 3, 4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3, 4년. 그러면 준생, 대구에 3, 4년 하면은 부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몰빵 할 거예요? 몰빵 아니죠. 네. 자, 대구의 일정 부분 태우면요, 부산의 일정 부분 태울 수 있도록 남겨놔야 됩니다.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왜 한 지역에 몰빵 때립니까? 한 지역에 몰빵을 때리면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싹 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세워드리잖아요. 23, 24는 대구. 지겨워요. 죄송합니다. 25는 부산. 26은요, 대전과 청주. 이렇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맞춰서 타이밍에 진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은 결국은 침체장, 하락기, 회복장, 이 시점에 하락장, 침체기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유를 하세요. 저는요, 2년만 바라보지 않아요. 3, 4년 바라봅니다. 왜? 2년 후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르겠죠? 근데 오르는 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닥 대비해서 수천 원 올랐겠죠. 근데 수천만 보고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머리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발바닥 비스무리한 시점, 복사뼈 그 시점에 샀잖아요. 그러면 어깨 정도에는 팔아야죠. 저는 2년은 보유하세요. 23년에 진입하신 분들은 2년은 최소 그냥 보유하고요. 2년 후부터 즐기세요. 23년도 매수하신 분들은 25년도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년부터 회복장을 탑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는요, 수급이 개선이 된다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신축이 감소할수록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점점 열립니다. 그 시기의 도래에서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막막합니다. 왜? 바닥 대비해서 올랐거든요. 그 오른 금액대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 여러분, 삼성전자 4만 깨질랑 말랑 할 때 못 샀잖아요. 삼전이 7만원 되고 나서 살 수 있어요? 못 산다고요. 왜 못 사요? 그때 4만원대 본 사람들은요, 7만원대 못 산다고요. 그럼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포의 시기 때 이미 뜬 아파트보다 그냥 신축, 입주장이 열린 신축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눈 딱 감고 잡으세요. 제 골드 멤버십 또 홍보해서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해요. 왜요? 자, 저를 믿고 투자해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투자한 거는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근데 이분들께서는 공포의 시기에
네, 열심히 분석해서 대구에 진입을 한 겁니다. 공포의 시기에 분석해서 대구에 진입을 하신 거라고요. 즉 누군가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23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저희 톡방에 네,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진짜 절반 되시는 분들께서 네, 대구를 잡으셨습니다. 네. 이 금액만 합치더라도요 엄청나죠. 네. 평균 6억만 하더라도 5억만 하더라도 네, 얼마입니까? 30채 150억이에요. 네. 이 150억이 과연 2, 3년 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자산의 성장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기 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중과는요, 취득세 중과는 불현듯 다가옵니다. 진짜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오니까 주선생 방송으로 뭐 취득세 중과 폐지? 전격 폐지? 이런 게 나온다고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랴부랴 다주택자니까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천씩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수천만 원씩 비싸게 주고 사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희처럼 공포의 시기에 그 취득세 중과고 뭐고 그냥 취득세 중과 적용 안 되는 공시가 1억이 하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런 걸 매수하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우와 이게 바로 호재지. 네. 교통 뭐 GTX 호재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취득세 중과 폐지입니다.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감면 추진, 앞으로 나올 대책들이에요. 이 대책들이 모두 다 나왔다? 그럼 진정으로 부동산은 바닥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매수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좀 나이 드신 양반인데, 이분께서 저도 투자하는 입장이에요. 실전 투자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네, 절묘한 타이밍, 2023년도, 24년도, 네,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것을 사야겠죠. 네. 서울에 아파트 사서 고정도 반등 해봤자 여러분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면 자기가 샀던 가격에 또 2년을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또다시 떨어지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침체장, 횡보장에 처해 횡보 구간이 길만한 그런 지역은요, 매수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서울 수도권 잡았다 해가지고 그게 잭팟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투자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투자를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잡지 말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제가 유튜브 엄청 많이 봐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다 봅니다. 전국 돌아다니면 지금은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중개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 때 이야기하는 게 중개사들한테 전달받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지 무슨 강사예요. 그런 건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라는 건요, 강사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철학이에요. 부동산도 투자의 상품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제하잖아요. 그냥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똑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은 강사가 명확하게 본인의 것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은 중개사가 말이죠. 네. 이 지역에 갔더니 이 매물이 10개 있었는데 3개 감소했습니다. 지금 7개 감소했어요.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읽어준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제가 5개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저 매일같이 중개사 통화해요. 진짜 그래요. 매일같이 통화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중개사들의 분위기를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개사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중개사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요. 강사가 제가 뭐 전화해봤는데요, 중개사들이 지금 이렇게 현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중개사가 한 말을 전달 받은 거라고요. 현장 분위기 이꼴 중개사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 거짓말한 겁니다. 자, 3개 중개사 돌았는데 다 똑같은 말 하는데요, 그럼 진실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3명이 다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다 단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명이 전부 다 담합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전달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 수도권 매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인구수도 많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처럼 수도권 집값 전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올해 반등을 한다는 사람이 7%밖에 되지 않는다. 93% 중에서 100% 중에서 7%가 올해 반등하고 93%가 올해는 그저 그렇습니다. 총선이 있는데도 그저 그렇단 말은요, 그냥 뭐 관심 없어. 네. I don't care.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즉, 지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런 시기에는요, 헬리오시티, 마폴레미안 이런 중급, 서울에서 중급 대장 아파트가 할아버지가 와서 멱살 끌고 가도 캐리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반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면 이게 2배가 돼서 14%, 21%가 되려고 하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을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높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에 서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반등으로 가는, 상승으로 가는, 상승 전 회복으로 가는 이런 단계들이 거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정신 나가서 다주택을 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정신 나가서 다주택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네?